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가 석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10%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의 백신은 12.4분의 1, 화이자는 10.3분의 1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딴 성추행과 성희롱 폭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수사를 뉴욕 연방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았던 한국계 김준 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4,758명 늘어난 2,908만 1,612명, 사망자는 815명이 늘어 52만 7,3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440명이 늘어 170만 91명, 사망자는 66명이 늘어 4만 8,50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07명이 늘어나 81만 4,916명, 사망자는 16명이 들어 2만 3,590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749명이 들어 28만 8,145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7,7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가 석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877명을 기록한 후 어제도 815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1월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877명이었습니다. 일일 사망자가 1,000명을 밑돌기는 지난해 11월 29일 906명 이후 99일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월 12일에 5,501명에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4월 15일 6,485명과 비교하면 7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도 7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669명, 8일은 815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AFP통신은 일일 신규 사망자가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할로윈과 추수감사절 등 연말 연휴 때 모임과 이동이 잦아지면서 빨라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CDC는 백신 최종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다른 접종자나 저위험군에 속하는 비접종자를 만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비접종자를 만나거나 공공장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을 지키라고 제안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방역수칙 적용 예외를 밝힌 것은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의 2달이 미국에서 또 다른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를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8일 전미 도시연맹 모임에서 앞으로 2달간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며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하느냐 대 또 다른 급증이 일어날 것이냐가 정말로 3월과 4월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역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가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7일 NBC 방송에 출연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부채질한 코로나19 확산이 향후 6에서 14주 사이에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4주 전에는 영국발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 1에서 4%를 차지했지만 오늘은 30에서 40%에 달한다면서 우리가 유럽에서 본 것은 그게 50% 수준에 도달하면 환자가 급증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하고 사업장과 점포의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등 방역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들의 봄방학철이 시작하는 점도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예방 효과가 95%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모더나의 경우 12.4분의 1, 화이자는 10.3분의 1로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예방 효과가 10%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8일 공개한 연구 결과에서 모더나의 백신은 남아공 변이에 효과가 12.4분의 1로 떨어지고 화이자의 경우 10.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중화항체를 수집한 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화이자의 모더나의 백신이 유도한 중화항체의 방어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보다 현저히 감소한 겁니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 3상 임상시험에서 예방 효과가 각각 95%, 94.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노바백스와 존슨앤존슨 백신 또한 남아공 변이에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려스럽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진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감염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면 중증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238개 병원에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14만 8,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8%는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27.8%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과체중, 50.2%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이었습니다. CDC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체질량 지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중증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인 사람들은 일반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CDC는 비만이 면역 기능과 폐 기능을 떨어뜨려서 코로나19에 취약하게 하고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때 체질량 지수가 높은 환자, 특히 비만이 심한 환자의 경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CDC의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2018년 자료를 보면 미국 전체 국민의 42.4%는 비만으로 간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에 가능한 한 빨리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내일 오전 중으로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재향군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인 본처 의료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 법안을 찬성 50, 반대 49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상원 의결 과정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은 철회됐습니다.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도 개인소득 8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은 제외되는 등 일부 축소됐습니다. 수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최종 승인 투표를 거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민주당은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3월 14일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상하원을 통과한 부양 법안을 올려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내일 오전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정말 속도를 내고 있고 전국적으로 잘하고 있다며 취임 100일 이내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공약을 조만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첫 프라임 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가질 계획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셧다운 1주년인 오는 11일 첫 프라임 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의 많은 희생과 지역사회 및 가족들이 겪은 큰 손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날을 내다보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국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1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첫 프라임 시간대 연설을 코로나19 1주년 대국민 연설로 정했습니다. 한편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에 서명한 이후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늦어도 오늘 10일 오전까지는 상원이 수정 가결한 이 부양 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국가로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 사망자의 5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1억 1,726만 8,114명, 이 가운데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2,904만 2,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딴 성추행과 성희롱 폭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의혹 수사를 뉴욕 연방남부지검장 대행을 맡았던 한국계 김준 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8일 쿠오모 주지사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 책임자로 김준 전 뉴욕 연방남부지검장 대행과 앤 클라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김 전 연방검사와 클라크 변호사는 이번 수사를 이끌고 뉴욕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답을 해줄 지식과 경험을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뉴욕 연방남부지검 고위직을 역임하면서 쿠오모 주지사의 최측근을 포함한 주정부의 부패 의혹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계인 김 변호사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00년 뉴욕 남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테러, 탈세, 증권사기 등 광범위한 연방범죄를 수사했고 아시아 폭력 조직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서 2013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와이범죄와 국제중재 등의 사건을 맡았고 2013년 4월 뉴욕 남부지검의 수석검사로 다시 합류해 2014년 7월 형사과장을 거쳐 2015년 7월 법무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샬럿 베넷의 변호인단은 제임스 장관이 이들을 선임한 것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제기한 마지막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투표 과정에 사기 행각이 있었다면서 수개월간 이어온 법적 다툼이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8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진영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투표소 직원들에게 부재자 투표 결과를 부당하게 정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연방 대법원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 여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조입니다. 더힐은 이번 기각에 대해 상고에 동의한 대법관이 4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주에서 2만 표 이상의 격차로 패배하자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있었다며 소송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접수한 3건의 대선 불복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지난달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이 기후 변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일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온실가스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번 소송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면 향후 수십 년간 미국 경제는 수천억 또는 수조 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와 오클라호마,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이 참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측정해 이를 근거로 관련 규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1m톤당 $50, 트럼프 전 행정부는 $7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보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리콜 게빈 2020은 현재까지 195만 건의 서명을 받아 주민 소환 투표 청구에 대한 충족 요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와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서명 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자격 미달과 관련된 무효 서명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측이 오는 17일 마감일까지 정족수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제출하면 뉴섬 주지사의 소환 투표는 9월이나 10월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실제로 소환 특별선거를 실시하고 소환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주지사가 퇴출당한 경우는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민주당 주지사 1명뿐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 노숙자를 위한 쉘터가 오픈했습니다. LA시는 윌셔 블러버드와 후버 스트리트 인근 지역에 노숙자 쉘터 라파의 브리지 홈의 건설을 완료하고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70여 명의 노숙자들이 입주할 예정인 라파엣 브리지 홈 부지엔 침실을 비롯해 세탁룸, 샤워룸 등이 구비돼 있고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 약물 남용 치료, 취업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라파엣 브리지 홈은 구세군이 운영하고 LA 한인회와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윌셔 커뮤니티 연합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자문위원을 맡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인방이 차세대 한인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와 공화당 소속 영킴, 미셸 박스틸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줌에서 고교생 이상 한인 청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리를 주선한 미주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미셸강 운영위원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선출직의 꿈을 가진 차세대들이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8일 이번 주 내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캐피탈, 서던티어, 모크밸리, 웨스턴 뉴욕 지역에 백신 접종소 10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는 롱아일랜드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사우스햄튼 캠퍼스, 서포 커뮤니티 칼리지, 브렌트우드 캠퍼스, 뉴욕 주립대 올드 웨스버리, 허드슨밸리 뉴욕 주립대, 오렌지 다이애나 피지컬 에듀케이션 센터 등이며 뉴욕시 접종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시안을 겨냥한 인종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가 오늘부터 한인 혐오 범죄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한라인은 전화 212-255-6969 또는 이메일 office@nykorean.org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인종 혐오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등이며 한라인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신고 접수된 혐오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타민족과의 연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팬데믹 이후 승객 감소로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5% 축소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시간표에 따르면 퀸즈 머레일역 기준 펜스테이트 역행 열차도 평일 오전 피크 시간에도 최소 23분, 최대 37분을 대기해야 하며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열차 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회장은 성명을 통해 현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피크 시간 운행 열차 추가를 약속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